23만 그제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현동, 장평동, 수양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이태일 의원입니다.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신금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정질문 답변을 위해 애써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의장님, 시장님 불러주십시오. 예, 시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시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시장님 요즘 반가운 소식이 많이 들립니다. 통영대전간 고속도로 교제 연장 예타를 통과했고 수울동하고 중곡동의 상습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지구 정비사업하고 풍수의 생활권 정비사업에 94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 수월 119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2022년 첫 9대 시정질문으로 했고 두 번 정도 걸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했고 뭐 여러 가지 방향에서 부서에서 답변을 받았는데 이렇게 빨리 사실은 국비를 확보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그 시장님 시장했던 한아세안 국가 정원만 어떻게 예타 통과하면 시장님 임기 중에 남부 내륙철도 착공, 또 고속도로 연장, 한아세안 국가 정원, 조선까지 굵직한 사업들이 시장님 임기 중에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역량을 좀 발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 시장님 트럼프 대통령에게 에이펙 기간 중에 하나오션을 방문해 달라는 친서를 조셉 윤 주한미국 대사 대리하고 전달하고 오셨습니다. 저는 이제 보도자료 보고 진짜 깜짝 놀랐는데요. 친서 전달하시면서 오찬도 함께 한 것으로 아는데 미국 대사관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뭐 어쨌든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찾다가 그 외교 관례상 그 주재국 대사를 통해서 전달하는 게 외교 관례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사관을 통해서 전달을 하게 됐고, 저도 한번 처음 가봤는데 이 들어가는 입구부터 이중 철문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은 이제 대사관저에서 만났습니다. 대사관 그 사무실에서 만난 게 아니고 대사관저로 가서 환담을 하고 이제 오찬까지 이렇게 이어졌는데 뭐 어쨌든 환대를 받았습니다. 환대를 받았고 어쨌든 잘 좀 백악관에 전달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었고 자기도 잘 전달하겠다라고 답변을 받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오시면 더 좋고 안 와도 사실은 우리 또 그제시가 또 할 수 있는 또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요. 또 뭐 오늘 뭐 보도 자료에 보니까 뭐 양태석 의원님도 뭐 트럼프 대통령한테 직접 메일을 보냈다고 이메일을 보냈다 그런 얘기도 있던데. 아니 뭐 두루두루 뭐든 그제시를 위하는 거니까 잘 됐으면 좋겠고 또 진짜 에이펙 기간 중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그제시를 방문한다면 그것 자체로도 또 우리 지방 소도시 그제가 대한민국의 또 다른 또 이정표를 세우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본다면 이제 그제는 이제 정말 작은 도시이기도 하고 또 뭐 우리 미국 대사 대리를 만났던 그만큼 중요한 그 마스가 프로젝트에서 그제시 양대 조선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일 겁니다. 그래서 답변서에 보면 MRO 육성 산업 정부 공모 사업을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혹시 어떤 내용인지 뭐 예, 그 한 사업비는 한 400억 정도 되고요. 경남도와 우리 거제시 그리고 지금 그 크리소와 함께 주로 그 MRO 사업 관련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그다음에 인력 양성 이런 내용으로 하는 이 정부 공모 사업에 저희들이 준비를 하는데 그 현재 뭐 분위기는 거의 그제 쪽으로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뭐 핵심은 실제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의 부가가치로 이어지고 실제 양대 조선소의 실질적인 힘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크리소가 우리 장평에 있는 플랜트 아니요 장목에. 그러니까 장목이 예. 그쪽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함정 MRO 플랫폼을 구축하고 거제를 대한민국의 함정 MRO 컨트롤 타워로 자리매김하신다고 또 답변서 하셨고, 그리고 한미조선 협력 프로젝트 일명 마스가 관련해서 MRO 특화조선소 설립 관련해서 경남 진해 K조선, 부산 영도 HJ중공업, 그리고 HD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입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 그제씨가 제외된 것이 의외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이때 언급됐던 주 내용은 이제 주로 중소형 조선소 위주로 아마 언급됐던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예, 그렇다고 해서 우리 빅3가 사실 뭐 MRO든 아니면 신조 건조든 빅3를 제외한 상황에서 어떤 조선 협력이 논의되기가 현실적으로 이제 어려운 상황이고, 근데 이제 MRO 이런 부분들을 좀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중소형 조선소에 대한 어떤 논의들이 진행이 된 것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군산조선소는 HD 현대중공업에서 좀 관심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HJ중공업이나 특히 K조선 같은 경우에는 진해 예, 사령부 쪽에 있기 예, 때문에 예. 굉장히 관심을 보이고 있기도 하고, 그런데 국내 중소조선소를 MRO 거점 지역을 그래서 검토한다는데, 좀 제가 지역에 노동계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어서 우리 지역 노동 관계자에 따르면 진해 그 신항 부지 옆에 좀 매립을 막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해 사람들도 그 정확하게 뭘 하기 위해서 매립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는데, 이제 진해 쪽에 이제 미군 기지 같은 성격으로 특화 단지를 조성하고 미 해군의 그 MRO하고 그 함정 건조를 위한 그 특화 조선소를 건립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된다면 이제 그제시에 숙련된 이제 노동자들이 마스가 프로젝트 실현을 위해 가지고 진해로 빠져나갈 거다. 그러니까 또 현장에 또 탐문을 하셨던 노동 관계자에 따르면 이미 저 조선소 설계 노동자들이 진해로 많이 옮기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혹시 이 건 관련해서 뭐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 제가 일단 뭐 그 부분 관련해서 제가 인지하고 있는 부분은 현재는 없고, 예, 어떤 상황인지 내용인지 원님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알아볼 수 있는 부분들은 한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시장님 말씀대로 빅3를 그 외면하면서 이렇게 MRO나 마스가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는 없는데, 이제 특화 단지 조성이라는 게 PPT 1번입니다. 이게 그 이현주 의원이 지금 발의를 해가지고 발의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미조선협력지원법의 이제 주요 내용이 그 기금 조성, 협의체 설치, 그리고 특화 단지 조성입니다. 그리고 정부 보증과 투자, 그리고 뭐 투자와 기금 지원 뭐 이렇게 우리 한국 정부가 그 특화 단지를 조성하고 기반 시설도 다 조성하고 또 그렇게 해서 거기에 모든 비용은 다 되고, 그리고 미국에 이제 무상 임대도 가능하고 또 그것을 군사 이제 보호구역으로 지정도 하고 막 이런 이제 그 내용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7조의 특화단지의 지정 및 지원 그 법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일련의 이 움직임이 그제시에 특화단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해라든지 아니면 부산의 영도라든지 이쪽을 특화단지로 지정을 하고, 그러면 그쪽에다가 하나오션이 이제 그 말 그대로 미함정 건조라든지 MRO를 위해서 새로운 자회사를 설립을 하는 어떤 제약의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된다면 우리 그제시가 마스가 프로젝트를 위해서 이제 그 만약에 특화단지가 지정된 그 도시를 위해 가지고 돈도 기술도 노동력도 제공하고 얻는 것은 하나도 없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죽수수 개주는 꼴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은 미연에 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뭐 어떤 상인지 지금 이 정확하게 이 파악이 이제 된 부분은 없는데,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 조선 협력이 아직 구체화 단계에 접어들지 않았는데 벌써 네. 특화 단지 얘기가 나오고, 이런 부분들에서는 물론 정확히 좀 알아봐야 되겠지만은
좀 상식적으로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그래서 좀 한번 예, 파악을 저도 해보도록 노동계 하겠습니다. 관계자로부터 그 얘기를 들을 때 설마요 이래 되는데 아닙니다. 처음부터 따져봐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마스가 프로젝트라는 게 어찌됐든 간에 미국은 중국이라는 나라를 배제하면서 조선업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실행은 될 건데 그게 이제 이 마스가가 만약에 특화단지가 그제 이제 지정이 안 되고 다른 데 지정이 되고 뭐 그래 해도 기업은 이익을 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대주주로서 그제 시에 이익은 안 될지는 몰라도 하나라는 기업이 지금 인수 당시에 주식이 19,150원이었는데 지금은 12만 원까지 넘었습니다. 그 삼성중공업도 2014년도에 7월 달에 2만 1,000원에서 떨어져 가지고 4,000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2만 2,000원을 돌파했습니다. 13년 만에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이제 반영이 됐지만 전문가들은 마스가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면 어찌됐든 간에 하나오션과 삼성중공업이 큰 이익을 볼 거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특화단지라는 것이 흔히 여기 시장님 말씀대로 아직 뭐가 정해진 바도 아니고 그렇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지만 제가 이제 노동계 관계자로부터 들은 바로는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다. 우리가 그제시가 껍데기만 남는 이제 마스가가 될 수가 있다. 이런 그게 있고 그래서 아까 시장님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실 거라고 하니까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린다면 이게 마스가 관련 이제 정부의 이 정책 결정이 그 대한민국에는 유리하고 그제에는 불리하다면은 그제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께서 목소리를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외교 무대에서 국익이 우선이라면 우리 그제시에서는 그제시 이익이 우선이겠죠. 그래서 그 마스가 프로젝트에 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좀 조직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실제로 마스가 프로젝트가 1,500억짜리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어쨌든 이 지금의 저희 거제시의 가장 큰 딜레마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만 돈을 벌고 지역은 오히려 후퇴하는 이런 경향이 이미 시작되고 있고 이 마스가를 떠나서라도 그런 경향들이 앞으로 좀 강화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큽니다. 우려가 크고 결국 이제 그런 우려들 때문에 뭐 상생 발전 기업 이런 부분들도 끌어오고 했었는데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지금 이 마스가에 대한 부분들이 아주 구체적인 로드맵들이 발표가 되거나 이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어떤 식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파악하기 어려운 지점은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거제의 빅2, 빅3 대행 조선사가 있는 지역인 만큼 이런 대행 프로젝트들이 거제와 같이 또는 거제를 중심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각도에서 노력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선제적으로 뭔가 대응하고 또 만약에 전문가를 영입할 수 있으면 뭐 임기제 공무원을 해서라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좀 해가지고 이 양대 뭐 기업은 기업 나름대로의 경영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하고 있겠지만 우리 거제시도 그 안에 혹시라도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거제시의 이익이 훼손되는 게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좀 따져봐야 된다. 그리고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그리고 정책을 통해서 이런 게 있으면 이건 아니요. 이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강력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조직도 필요하고 또 우리 어쨌든 우리 시장님 현재 그 정부하고 중앙 정치권에 인맥이 많지 않습니까? 23만 그 중소도시 시장을 어느 미국 대사가 만나줍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정치적 역량을 발휘해서 그런 결과를 이끌어냈듯이 그제 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선 김에 내가 하나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대 조선의 신규 노동자 채용 시 그제 인재 채용 부분입니다. 이 PPT 2번입니다. 그제 마이스트고 입학 설명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최근 2개년 취업 현황입니다. 214명이 졸업했고 144명이 취업했습니다. 주요 기업 중에
그제씨는 삼성중공업 한 명뿐입니다. 적어도 저 학생도 기능경진대 금메달리스트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20명, 카이 9명, 현대사무중공업 6명입니다. 근데 현대사무중공업은 목포에 있는 조선소인데 아마 이게 마이스터고가 전국에 9개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9개에 있는 마이스터고에 인력을 이렇게 보내달라, 학생들 보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제씨는 최종적으로 2년간 합격은 더 많이 했는데 최종적으로 합격한 사람이 6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양대 조선은 지역 인재 채용이 이렇게 말 그대로 우리 지역에 마이스터고 하는 학교를 조선 특화학교입니다, 저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을 데려갔다는 게 참 이해할 수가 없고, 그래서 지역에 인재 채용 없이 뭐 마스가니 뭐니 뭐 그 필요가 있나. 그리고 지금 특히 또 하나오시는 경남도하고 그제시하고 투자 협약 체결을 하고 그 지역 투자 촉진 보조금 333억 신청했습니다. 이게 G2 보조금 최상한선이더라고요. 7,220억에 272명인가 고용한다는 조건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역 인재 채용에 인색하면서 저는 어떻게 G2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제씨가 양대조선을 위해 우리 그제씨가 많이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대조선도 지역 인재 채용을 통해서 보답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공감하고 저 표를 보니까 좀 암담하네요. 삼성중공업에 한 명, 그리고 이번에 삼성중공업에 이제 단내반 보니까 생산직, 정규직을 채용을 뭐 노력한다, 아마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는 것 같고 하나오션도 실제 좀 그렇게 다소 좀 구체적이지 않게 이렇게 명시돼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예, 사실 지역 인구 유출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역 내 소비시장 형성을 위해서라도 이 내국인 채용은 아주 절실한 문제입니다.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실무 단위에서 양대 조선소와 지속적으로 우리 지역 인재 채용을 위한 뭐 할당제라든지 이런 협약을 맺자라는 식으로 저희들이 지금 계속 이렇게 접촉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근데 제대로 아직 성과가 나지를 않고 있는데, 이참에 이 질문에 우리 원님께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우리 네. 의회에서 결의안을 한번 내주시죠. 양대 조선소를 향해서. 제가 우리- 대표 발의하겠습니다. 예, 우리 지역 그 내국인 채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인근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 여수 같은 데도 보면은 이 기업과 지역 인재 네, 채용 할당 이런 협약을 체결해서 정기적으로 고용을 하고 그 고용인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거기서 행사하면서 부가가치가 상당히 큽니다. 아파트 가격부터 시작해서 소비 시장. 근데 사실 이제 저희들이 계속 접촉하기도 하지만은 이 기업의 어떤 결정들을 끌어내기가 상당히 좀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 이번에 이렇게 질문을 주셨으니까 저희 지평부가 의회 차원에서도 예를 들어서 의회 전체 명의로 우리 지역 인재 할당 이런 계리안들을 좀 해서 같이 한다면은 훨씬 또 효과가 좀 더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제안해 봅니다. 예. 그래서 양대 조선 관계자들한테도 좀 서운한 게 그제시 의회가 양대 조선 만나자고 바뀐 하나부터 해가지고 삼성 만나자고 몇 년째 요구하고 있는데 안 만나는 그러니까 의회조차도 민의의 대변자인 의회조차도 안 만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그 실망입니다. 그래서 그 마이스터고가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본인이 뭐 상고 출신이라서 그때부터 마이스터고를 해가지고 할 때 그때 삼성중공업은 그제 공고 마이스터고죠. 업무적으로 1년에 10명 채용하겠다라는 그 확답을 하고 교장 선생님으로 우리 기술연수원 출신 부장이 가서 교장 선생님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대 조선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지역 인재들을 외면한 거는 진짜 제가 삼성 출신이지만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도 양대 조선 경영진 만나서 하시고 우리도 우리 의회대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 시장님께는 노동자 땀의 거리 특화 사업 추진 관련 질문만 드리고 나머지는 국장님들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시장님 지난 그 장평동 주민 만남을 통해 장평동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목소리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시장님 생각하시기에 지금 장평동에
이 상권과 주민들의 삶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뭐 사실 다 우리 의원님들도 잘 느끼는 부분들이겠지만은 지금 좀 그래도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더 위축 정도가 좀 이 체감이 크게 되는 곳이 저는 뭐 장평동, 뭐 옥포동 뭐 이 정도로 저는 생각을 했고 사실 좀 심각하다고 해야 되나요? 네. 아이러니한 거는 오히려 양대조선소 가장 배후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지역이 오히려 더 상권이 위축되고 지역이 활력을 잃고 있는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제가 96년도 입사해가지고 올해 만 29년 차인데 장평동을 떠나지 못하고 지금 근 30년째 살고 있는데 장평동에 저는 흥망, 성, 쇠를 내가 같이 보고 있는데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위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님께서 이제 지난 재선거 당시 장평동의 지역 공약으로 노동자 땀의 거리 특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 땀의 거리 이 특화 사업이 지역 공약으로 되다 보니까 공약 그 이행 평가단 심의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이 공약은 비록 그 지역 공약이지만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노동자 땀의 거리 특화 사업 관련해 가지고 내년 본 예산에 기본 구상 용역 예산을 좀 먼저 틔우고 그리고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 좀 진행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 이 부분 예산을 어떻게 편성 좀 하시겠습니까? 예, 이게 제가 시장 초임 때 아마 그 삼성중공업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맞습니다. 예산을 이제 우리 시가 해서 합작을 해서 이제 했는데 지금 보면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컨셉 부분도 그렇고 안 그래도 우리 부서에서도 이거를 조금 더 보완을 해서 방금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노동자들이나 노동자 가족들이 좀 편하게 이렇게 좀 거닐 수 있는 이런 부분들로 좀 만들어진다라는 그런 우리 부서의 그런 의견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 이 부분도 관심 있게 잘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까 출근길 그 부분은 말 그대로 아름다운 출근길이었습니다. 그 사업의 제목을 보면 그냥 삼성중공업을 출근하는 노동자들 그리고 그 바로 회사 옆에 공원 조성하고 그러니까 그 삼성중공업에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어떤 쾌적한 출근길을 위한 거고 상권하고는 사실은 상관이 없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시정질문 준비를 하면서 2016년 이후 10년간 장성포, 능포, 옥포, 고현동입니다. 여기서 장성포, 능포, 옥포는 흔히 이야기하는 불 꺼진 뭐 장성포, 능포, 옥포 이야기 듣는 곳입니다. 고현동에 그리고 도시 활성화를 위해 투입된 예산을 봤더니 이제 이건 뭐 최소치로 그냥 도시계획과하고 몇 군데 이렇게 했는데 장성포 355억, 고현동 447억, 옥포동 280억, 능포동은 한 26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더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더 많은데 근데 이 예산도 이제 가장 최소치로 뽑은 건데 아까 말씀하셨던 장평동에는 21억 아까 그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한테 이거 인식인 것 같아요. 그 장평동은 외국인만 많고 이제 상권은 죽어가는 이제 악순환에 빠져 있다 보니까 이 시장께서 장평동에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투입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특히 노동자 땀의 거리 특화 사업을 내가 왜 주장을 하냐면 우리가 성안로 특화 사업처럼 아니면 장성포에도 계속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가로 정비라든지 가로 간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 정화, 경관 개선 사업이 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이 집이 오래 살다 보면 인테리어를 해서 그 집을 다시 그거 해서 하듯이 이 도시라는 것도 쇠퇴가 되고 쇠락이 되면 도시 재생을 하든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또 다시 도시의 그러니까 생기를 찾게 하는 게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시장님한테 딱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노동자 땀의 거리 특화 사업 한 걸음 뗄 수 있도록 어쨌든 지역의 공약이셨으니까 특별히 그 담당 그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지시를 그 방침을 좀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말고 방침 좀 내려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